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네, 요즘에 그 성범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아주 정말 우리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만드는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속옷 빨기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 그 울산에 있는 어떤 교사에 대한 얘기였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과거 성범죄 이력이 있는 사람 혹은 성범죄 관련된 문제가 있는 사람이 교사가 되어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것 자체가 매우 끔찍한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을 완전히 차단하기 위해서 성범죄자들의 교원 자격 취득 원천 차단법, 이걸 발의한 의원이 있습니다. 지금 연결해서 관련 내용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서영교입니다. 네, 네. 의정 활동 엄청 활발히 하시죠? 네, 고맙습니다. 네, 예전에 태완이법을 또 입법 발의하셔가지고 이 살인에 대한 그런 공소시효도 없애시고, 네. 예, 그랬었는데, 이번에도 또 21대에서 아주 활발한 활동을 기대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삼선 의원이 되셨어요? 네. 네, 늦었지만 축하드리고, 그렇다면 이번 국회에서 의정 활동 목표와 다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네, 금방 말씀해 주신 것처럼, 태완이법을 만들어서 살인범 공소시효를 없앴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생각 못했던 수많은 미제 사건을 해결하는 단초도 제공했고요. 네. 끝내는 그게 계기가 되어서 이번에 화성연쇄살인범도 잡을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국회의원이 노력하면 세상에 억울한 일, 그리고 세상에 그 하지 못할 일이 없을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번에 3선이 돼서는 사상 초유의 일이었던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모든 국민이 힘들었는데요. 그래서 코로나19 같은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관련 백신이라든지 질병 관리 관련한 것, 이런 관련해서 법적인 지원, 네. 그리고 정책적인 지원도 좀 해볼까 하고요. 두 번째는 경제를 회복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19 종식시키고 경제를 회복하는 일, 그리고 태완이법처럼 잘못된 나쁜 자들은 끝까지 추적해서 처벌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제가 다음에 해야 할 일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대학교 다닐 때부터 총학생회장 하시면서 엄청나게 공격적이고 전투적이고 꼭 필요한 얘기들을 많이 하셨던 분인데, 이번에도 역시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오늘의 주제로 네. 넘어갈게요. 지난 1일에 의원님께서 성범죄자 교원 자격 취득 원천 처단법, 이걸 네. 발의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게 네, 그렇습니다. 무슨 내용일까요? 학교 선생님들이 네. 성범죄 경력이 있으면 교원으로 임용되지 못하게 국가공무원법에 되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예, 임용은 못 되게 되어 있는데 이 국가공무원이 아닌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네. 교원을 취득하면, 즉 사범대를 나오거나 교대를 나오거나 아니면 교육대학원을 나오면 교사 자격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교사 자격증을 받으면 어떻든 또 사립학교라든지 이런데 임용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 디지털 성범죄 관련해서 N번방 사건 같은 아주 무서운 범죄들 관련해서 이번에 새롭게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라고 제가 생각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N번방 사건 관련한 대책을 만들면서 국회의원들과 정부가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교사 자격을 아예 원천 봉쇄하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을 아예 차단하자. 교대, 사범대, 교육대학원을 나오면 교육부 장관이 자동으로 교원 자격을 주게 되면 이것을 가지고 다른 데 취업할 수도 있고 사립학교에 들어가서 취업할 수도 있고 유치원 같은 데 가서 취업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예 교원 자격을 주지 못하게 원천 차단하자라고 해서 유아교육과를
졸업하면 교육과정을 이수한다 하더라도 교원 자격을 성범죄자인 경우에 그리고 또 이런 것으로 집유라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라고 볼 때는 원천 취득을 막는 그런 법안을 발의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몰랐는데 국가 경면만 못 되는 거고 뭐 성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나머지 관련해서는 교사를 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지금까지. 그럴 수 있었습니다. 예. 그럼 이 법안이 이제 꼭 필요하게는 사실 느껴집니다만은 혹시 문제점으로 또 지적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컨대 우리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좀 반성하고 잘못하고 앞으로는 절대 안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냐. 내가 옛날에 잘못을 한번 저질렀다고 해서 무조건 못하게 하는 거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태완이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공소시효를 정해주고 그래서 그게 일정 기간 지나고 나면 옛날에 저지른 거니까 좀 용서해줘야 되지 않는가. 네. 이런 의견들이 있을 수 있었죠. 그전에는. 그렇죠. 그런데 살인을 저질렀고 하시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그 범죄가 용서된다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과학적 기법이나 이런 게 발달하고 이러면서 법적 안정성보다는 범죄를 저지르면 안 된다. 피해자에게 고통이 끝까지 가는데 누구에게는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그 고통이 벗어나줘서는 안 된다. 가해자에게는. 이러면서 태완이법도 통과된 거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성범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이런 일들이 있으면은 학교에 가서 아이들을 가리키고 유치원에 가서 아이들을 가리키는 그 일에는 이런 과거의 성범죄를 저질렀던 사람에게는 원천 차단된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럼으로써 이 사고에 대한 예방 효과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향후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을 막게 되는 거죠. 이제 술 먹고 기억이 없어서 안 됩니다. 이래서 봐주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조두순 사건 범죄에서 저희가 배웠던 사건들인 거죠. 네. 그리고 이제는 과거에 저질렀기 때문에 지금은 봐주십시오. 이런 사건은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처벌이 약했기 때문에 약한 처벌을 먹고 사는 것이 N번방 사건과 같은 디지털 범죄이다. 약한 처벌이 수없이 어마어마하게 힘든 고통을 피해자에게 안겨주는데 우린 피해자의 고통은 영원히 끝까지 가고 그 가족의 고통도 영원히 끝까지 가는데 우리는 가해자의 고통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봐주는 세상이었던 거죠. 네. 이제는 가해자들의 잘못은 끝까지 처벌될 수 있고 그리고 이것이 학교 교원 자격을 취득하는 것조차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범죄는 아주 심각한 범죄이다. 그래서 이런 범죄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라고 제대로 알려줘 나가는 것이 더 큰 피해를 막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업 선택의 자유라고 하는 개인의 기본권을 좀 침해한다 하더라도 공익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그런 범죄 관련된 법안은 꼭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예, 아니 직업 선택의 자유라고 하는 개인의 범죄가 개인의 권익이 예, 그게 그 개인에게는 직업 선택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 이야기되는 동안 그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는 영원히 그렇죠. 고통이 남는데 우리가 그것을 이제는 새로운 시각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리고 또 하나 또 의원님께서 발의한 법안이 있으신데요. 정말 요즘 일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일명 구하라법이라고 해서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에 대해서 그 자식이 사망했을 경우에 받는 재산 상속 자격 이거를 박탈하자 네네. 이런 개정안도 발의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거 어떤 건가요? 예, 구하라 씨 같은 경우와 그 전에는 세월호 피해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전에는 천안함 폭격으로 인한 피해 군인들이 있었고요. 네. 이런 것처럼 이런 사건들 사고가 일어나고 나서 사고가 났으니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럴 때
당시에 그 사람들의 부양의 의무를 다하지 않던 연락도 끊겨있던 부모께서 찾아와서 내가 엄마니까 그 보험료를 받아야 되겠소라고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똑같이 구하라 씨 같은 경우에 어머님이 아주 어릴 때 부모 간에 이혼을 하면서 친권을 포기했던 경우죠. 네. 그런데 구하라 씨가 아픈 사연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자 그 상속권이 있다며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네. 지금은 그 상속권이 친부모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 벌써 버리고 가서 부양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이 불행한 사고 뒤에 나타나는 부모에게는 상속권을 줘서는 안 된다라고 제가 법안을 만들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는 네. 부모로서의 의무나 역할은 다하지 않고 나중에 가서 내가 부모다 이렇게 나타나면서 본인의 권리만 찾으려고 하는 나쁜 행태는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런 얘기군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런 부양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 다했다 이런 부모에 대한 기준 같은 것들을 조금 책정이 정확히 돼야 되지 않나요? 부양의 의무를 다했다 못했다 측정이 돼야 되죠. 네. 그러니까 구하라 씨 같은 경우에는 구하라 씨가 9살 때 엄마가 떠난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돌본 일이 없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보기에 부양의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닐까요? 볼 수 없습니다. 그렇죠. 부양의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구하라 씨가 성인이 돼서 그 어렵게 살면서 벌어놓은 재산이 부모에게 가는 것들은 그 엄마에게 가는 것들은 맞지 않죠. 예를 들면 학생이 세월호 사건으로 그 어려움에 처했는데 아주 어릴 때 떠나서 네. 이 보험금이 나오면 그것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에는 부양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거잖아요. 네. 너무 뻔히 부양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 뻔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는 지금 말씀처럼 부양의 의무를 다했는지 안 했는지가 기준이 모호하지 않아요? 네. 라고 해서 그동안 남겨두었다는 거죠. 그럼 이것에 대해서 부양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을 받을 권리를 박탈한다라고 하는 이 부양의 의무만 다하지 못한 경우가 아니라 벌써 5가지 정도의 경우에는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기준이 이런 것처럼 있군요. 그러니까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네. 부양의 의무를 박탈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상속권을 박탈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처럼 부양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도 거기 하나 더 추가하는 거죠. 그래서 6항이라고 하는 걸 신설하게 되는데 이걸 신설해 놓고 좀 더 구체적으로 논란의 여지를 막을 수 있게 시행령이나 이런 곳에서 구체적으로 법안을 정리해 나가면 이런 논란을 없앨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 법안이 근데 통과될 수 있을까요? 5월 30일이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5월 30일이면 끝나고 지난번 4월 29일을 마지막 임시국회라고 했었습니다. 네. 그러면 못하고 끝날 가능성이 높지요. 네. 그런데 4월 29일도 이 법안에 대해서 한번 논의가 법사위에서 있었습니다. 이것은 민법 개정안이거든요. 그렇죠. 법사위에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법사위에서 논의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논의해서 되도록이면 이번 회기 때 통과시켜내자. 5월 8일 날 한 번 더 저희 당이 그 임시국회를 열자라고 제안을 하고 있었고요. 그동안 진행되지 못했던 몇 가지의 법안 중에 중요하게 해야 될 것들을 5월 8일 날 통과시키자고 저희가 제안을 하고 있고 그때 이 구하라법을 마저 통과시키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5월 8일이 어버이날이니까 또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번에 꼭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었고요. 지금까지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